안녕하세요. 고지학의 경제버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퇴직연금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노후 보장 장치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른바 3중 연금 세트. 근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고령층 중에 소득이 하위 70% 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지만은 나라 복간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30만 원대로 아주 미미한 액수고요. 국민연금은 1988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선진국에 비해서는 역사가 굉장히 짧죠. 그리고 IMF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도에 직장 생활을 정리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자영업하는 분들은 어렵다 보니까 또 중간에 국민연금을 내다가 또 못 내는 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6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의지할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루가 사실 퇴직연금인데, 이 퇴직연금은 이 직장인들이 사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잘 몰라요.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20년,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을 잘만 운용을 하면은 퇴직을 하는 시점에 다른 사람보다 2억, 3억 이상의 퇴직금을 챙길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10월 31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그게 뭐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은 우리가 퇴직연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규모 있게 불릴 수가 있다. 그러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의 예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증권사의 수익률이 훨씬 높은 상품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전을 하려고 하면은 예금을 해지를 해야 돼요. 중도에 해지를 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한 뒤에 증권사에 새로 계좌를 만들고, 뭐 그게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든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든 가입을 새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예금을 해지를 하면은 당연히 이자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증권사의 주식형 펀드 형태로 퇴직연금을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주식 상황이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아. 보니까 보험회사의 수익률도 괜찮고 훨씬 더 안정적인 상품이 있어. 그러면 갈아타려고 하면은 주식형 펀드를 판매를 해야 돼요. 판매를 해가지고 현금을 확보를 한 다음에 다시 보험사로 옮겨 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는 내가 A라고 하는 은행에서 B라는 증권사로, 또 B라는 증권사에서 C라는 보험회사로, C라는 보험회사에서 A라는 은행으로 자유롭게 갈아탈 수가 있다. 중도 해지나 환매를 하지 않고도 수익률이 더 좋은 금융회사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제도가 10월 3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느 금융회사에 어느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더 수익률이 좋은 데로 옮겨 타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먼저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의 퇴직금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단순해요. 제가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30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다. 그러면은 퇴직 전 3년간의 평균 급여, 예를 들어 뭐 퇴직하기 전 3년간 평균 급여가 월 500이었다. 그러면은 월 500 곱하기 근속연수, 30년 근무했으면은 500만 원 곱하기 30년, 1억 5천만 원을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뭐 주택담보대출 뭐 상환하고, 뭐 자녀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1년도 안 돼서 퇴직금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노후 보장 장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금으로 줄 게 아니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의무적으로 내가 받는 연봉의 12분의 1, 한 달치를 금융회사에 맡겨서 운영하도록 강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관리 주체가 회사면은 확정급여형이라고 그래요. DB. 그리고 관리 주체가 근로자면은 확정기여형, DC형이라고 그래요. 확정급여형은 뭐냐? 회사가 매년 이 근로자의 한 달치 연봉, 이게 연봉의 8.33%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근로자의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420만 원 되겠죠? 420만 원을 금융회사에 맡겨요. 맡겨가지고 뭐 예금으로 운용을 하든지 뭐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채권에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DC형은 관리 주체가 근로자 개인이에요. 회사가 근로자의 계좌로 매년 한 달치 연봉을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면은 근로자가 직접 은행에 예금으로 운용을 하든지 뭐 저축은행에 예금으로 운용을 하든지 증권사에 주식형 펀드에 넣든지 보험사에 뭐 채권형 상품으로 하든지 관리 주체가 근로자 개인이에요. 근로자가 개인이 자기가 자유롭게 운용 상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또 하나가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IRP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을 했을 때 기존의 사용주가 운영하던 퇴직연금 아니면 근로자 개인이 직장에 다닐 때 운영하던 그 퇴직연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옮겨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때부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정 기간 관리를 하다가 일시금으로 받든지 연금으로 받는 거. 이게 이제 세 가지 형이 있는 거죠. DB형, DC형, IRP형. 퇴직연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퇴직연금 규모가 얼마나 되냐. 한번 표 한번 보실까요? 3분기 말 기준으로 지금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 규모가 400조 800억 원이에요. 400조 800억 원인데 이게 은행에 200조 2800억 원. 52% 정도가 지금 은행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사가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24%, 96조 5천억 원 정도 되고요.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93조 2600억 원, 23% 정도 된다. 절반 정도가 은행, 나머지 절반을 증권사와 보험사가 나눠서 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퇴직연금은 투자처에 따라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있고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이 있어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예금이나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거. 이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에요. 그리고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은 개별 종목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뭐 테슬라나 뭐 애플이나 이런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아니면 뭐 KB금융이나 신한은행이나 이런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뭐 반도체주라든가 뭐 유망한 IT주라든가 미국의 빅테크주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종목을 골라가지고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채권형 상품도 있어요. 뭐 국내 민간 기업 중에 뭐 유망한 회사채 몇 가지를 골라서 투자할 수도 있고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70%는 주식, 30%는 채권 이렇게 운용하는 상품도 있고 수백 가지 상품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이 수백 가지 퇴직연금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83%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17%만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이다. 그만큼 400조 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퇴직금이 지금 적립금이 있는데 퇴직연금 적립금이 있는데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주로 넣어놓다 보니까 운용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2.35%밖에 안 돼요. 최근 10년간은 더 낮아요. 2.07%. 그나마 작년에 주식시장이 좋아가지고 수익률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온 거고, 그래프 한번 보시죠. 2015년부터 2002년까지 8년간 주요 공적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보면은 국민연금은 4.98%, 사학연금은 5.17%, 공무원연금은 4.51%가 나왔는데 퇴직연금은 1.68%밖에 안 돼요. 이거 뭐 물가상승률도 안 되고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너무 운용 수익률이 낮아요. 이게 그냥 뭐 은행 예금이나 이런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처박아 놨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작년 표 한번 보시죠. 작년 1년 동안에 퇴직연금의 억건별 수익률을 보면은 증권사들이 7.11% 제일 높아요. 이거는 원리금 보장형, 비보장형 합쳐서 모두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1년 동안에 증권사들 수익률이 제일 좋았다. 7.11%. 다음에 은행이 4.87%, 손해보험이 4.63%, 생명보험이 4.37%. 그래서 증권사들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다음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 떼놓고 한번 보시죠. 표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 1년 동안 3분기 말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원리금 보장 상품의 수익률은 역시 증권사가 제일 좋았다. 회사가 관리하는 확정급여형, 다음에 근로자 개인이 관리하는 확정기여형 모두 증권사 수익률이 4.29%, 4.45% 해가지고 증권사가 제일 좋았고, 은행은 3.64, 3.47. 조금 증권사보다 거의 뭐 1% 가까이 좀 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은행권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대부분 자사은행들의 예금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죠. 3% 초반에서 3% 중반 수익률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증권사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고 그래도 이 금융권의 저축은행, 뭐 신협, 새마을금고 수익률이 0.5% 이상 더 높아요. 은행보다. 그러면서 5천만 원까지 개인 예금자 보호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 금융권, 금리가 높은 이 금융권의 예금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다음에 증권사가 또 운영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ELB라는 건데, 퇴직연금 적립금의 90%는 이 금융권의 안전한 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10% 정도는 주식형 상품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 이상의 금리를 보장을 해줘요. ELB라고 하는 원금 보장 상품.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원금 보장 상품이 은행권의 원금 보장 상품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만 놓고 한번 보실까요? 표 한번 보시죠. IRP의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미래에셋증권 증권사들이 압도적으로 높다. 은행들은 3% 초반에서 3% 중반밖에 안 되는데 제일 높은 기업은행 해봤자 3.49%. 근데 KB증권은 무려 7.56%.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금융권의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ELB와 같은 원금을 보장해주는 90%는 예금으로 운영하고 10%는 주식이나 뭐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이런 ELB 원금 보장형 상품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다음에 IRP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 3분기 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수익률입니다. KB국민은행이 제일 높아요. 14.61%. 그렇지만은 증권사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삼성증권은 13.85%, 미래에셋증권은 13.68%. 사실 비보장형 상품은 이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그다음에 뭐 채권 비율, 그러니까 상품 구성에 따라서 뭐 수익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증권사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증권사의 그 비보장형 상품이 훨씬 더 다양하고 또 뭐 국내 주식 비중이 또 높은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 1년간 국내 주식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보장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17%만이 비보장형으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딜레마예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장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퇴직연금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83%가 원금 보장형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2%대 수익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최근 5년간, 10년간 보면은 2%대 낮은 수익률. 그런데 수익률을 좀 올리고 싶은데 비보장형 상품으로 갈아타자니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이러다가 원금 손실 보면 어떡하지? 내 마지막 노후보장 장치인데 퇴직연금마저 까먹으면은 난 미래가 없다 이거죠. 미래가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갈아타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 퇴직연금 관리를 우리나라처럼 근로자 개인이나 사용주한테 맡기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이나 호주나 네덜란드나 이런 그 연금 선진국들 보면은 대부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국민연금공단 같이 우리가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은 국민연금공단이 투자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잖아요.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채권에도 투자를 하고 예금으로도 운영을 하고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8%대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뭐 최근 10년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부터 2012년까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국민연금이 연평균 한 5% 수익률을 냈고 2023년, 24년 작년하고 올해는 수익률이 더 좋아요. 7%, 8%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이나 호주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투자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7%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나라도 그렇게 못하냐 이거죠. 왜 우리나라도 그렇게 못하냐.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우리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하자라고 발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국회 답변에서 아니 수익률도 더 좋고 안정성도 더 좋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퇴직연금 적립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42개가 있는데 아래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 32개 금융회사가 작년에 1년 동안에 가져간 운영수수료가 1조 4,200억 원이에요. 1조 5천억 원 가까운 돈을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해가지고 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을 한다. 예를 들어 제2국민연금공단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국민연금처럼 그렇게 운용을 한다. 그러면 자기네가 1조 5천억 원을 매년 벌어들이는 걸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는 또 뭐 기재부나 뭐 금감원이나 아시겠지만 뭐 다 금융권에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로비 받고 지금 그 은행들, 증권사, 보험회사의 그 상임감사 대부분이 금융감독원 출신이에요. 금융위원회 출신이고 기재부 출신이에요. 얘네들 퇴직하면은 얘네들 밥자리를 금융회사들이 마련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융회사들 눈치를 보고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2천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의 안전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그런 길을 갈 거냐. 계속 금융회사 눈치 보면서 지금처럼
금융회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길을 갈 거냐? 저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고작의 경제버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